안녕하세요. 1등급 제조기 GSM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하나도 못 잡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수특 독서 다들 구매하셨나요?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독서는 중하위권 친구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을 다들 구매하는 이유는 연계 체감 때문일 겁니다. 근데 독서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6월, 9월 수능까지 총 3개의 평가원 출제 시험이 적으면 2지문, 많으면 독서론까지 포함해서 4지문을 모두 수능 특강에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EBS 독서까지 솔직히 요 두께를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연계 비율을 보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다행이게도 글은 읽고 읽다 보면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배경 지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글이라면 더 빠르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문학도 약점이고 독서도 약점이고 선택 과목도 약점이고 나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약점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독서는 한번 해두시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중하위권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독서 연계 체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문학처럼 정리를 하기에는 얘는 뭐 갈래 정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수특 독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끝내면 절대 연계 체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은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사용설명서 교재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다고 해서 연계 체감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직접 여러분의 힘으로 지문을 뜯고 맛봐야 지문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계 체감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뜯고 맛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뜯고 맛봐야 되는 건지 일단 기출도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수특 지문도 분석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양이 많고 해가지고 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제가 딱 요 정도만 해주시면 그래도 연계 체감 가능하다라는 걸 기준점을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수특에 있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가 바로 글 구조 분석하기 단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우리 각각 다르게 글 구조를 분석할 겁니다. EBS와 기출의 글 구조는 달라요. 기출은 그 글이 다시 한번 수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볼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특 독서는 올해 수능에 반드시 출제될 지문이에요. 그러니 이 글의 구조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처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약간의 암기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인문의 경우에는 2문장에서 3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학자들의 철학적 논지라던가 아니면 학문적 논지가 있을 겁니다. 그 논지는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다시 문더미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글에 있는 학자 이름 몇 개를 다 뽑아놓고 그 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이 학자가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결론에 대해서 2-3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입니다. 사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제, 법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알고 있죠? 경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법 바뀌고 있나요? 안 바뀌어요. 그 기본적인 틀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하고 인문별로 뭔가 정리하기보다는 사회에 나온 개념 자체를 개념 노트 정리하듯이 쭉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경제는 그 원리 자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장 정리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지문인데요. 과학지문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지문에 자그만하게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을 항상 지문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그림을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특이 연계된다 그랬죠? 그러면 평가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너 이거 이미 수특에서 읽어봤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줄 필요 없겠네? 나 그럼 요 그림 뺀다 라고 해서 빼요. 그러면 여러분 글만 읽어도 어려운데 그걸 서부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림 없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글과 그림을 완벽하게 연동해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은 원리가 정말 많고 또 정보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기술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술이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사는데 조금 불편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사는데 조금 편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오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 원리와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기술 지문도 충분히 연계 체감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에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해요? 라고 이야기하실까봐요. 하루에 7지문이면요. 열흘이면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요. 1일차부터 7지문 어떤 지문 했는지 쭉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과 함께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열흘만 하시면 수특 한 권이 다 끝나 있을 거고 여러분들 손에는 수특 독서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연기 체감까지 할 수 있는 노트 한 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손해볼 것도 없고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러니 지금 당장 댓글창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다짐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 오늘 어떤 질문 할 건지 쭉 목표 써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남기러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특 독서 연계 체감 가능한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마지막 쪽에 이야기드린 챌린지도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딱 열흘만 달려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수특 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